안녕하세요. 오늘은 offset 카운트 함수로 동적 범위 설정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적이란 얘기는 데이터를 추가 삭제할 때 자동으로 범위를 업데이트하는 걸 말합니다. G2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카운트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이 카운트 함수는 예전에 해봤는데요.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탭키 눌러주시고요. B3셀부터 B7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엔터를 누르면 요 내용이 있는 셀의 개수 5가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셋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옵셋 함수는 주어진 참조 영역으로부터 지정한 행과 열만큼 떨어진 위치의 참조 영역을 돌려줍니다. 탭키 눌러주시고요. 여기 함수 삽입을 눌러주시면 여기 함수 도움말하고 인수 도움말이 뜨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요거를 직접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offset 탭키, 레퍼런스는 기준이 되는 기본 참조 영역인데 지금 저는 A2셀을 기본 참조 영역으로 해서 A7셀을 한번 돌려받는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A2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를 누르시고 그 다음 인수 로우즈라는 것은 A2셀부터 몇 행이나 이동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A7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A2셀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행을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로우즈 인수에는 5를 써주시고요. 컴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칼럼스인데 칼럼스는 오른쪽으로 몇 개나 이동할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엘더베리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열 이동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콤마 치시고 그 다음에 요 헤이트라는 거는 행 개수를 지정하는 거고 위드스는 열 개수를 지정하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 A7행까지 이동하고 여기서 엘더베리를 기준으로 해서 몇 행, 몇 열을 돌려받을 거나 요걸 지정해야 되는데 엘더베리는 하나만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1을 눌러주시고 행이 1이니까요. 그럼 열은 몇 개를 돌려받을 거냐? 열도 A열 하나만 돌려받잖아요. 그럼 이것도 1 눌러주시고 엔터 치시면 엘더베리스가 여기에 돌려받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엘더베리스하고 130, 요 두 열을 돌려받고 싶어요. 그러면 G3셀의 수식에서 A2셀을 기준으로 해서 A7셀까지 이동하는 건 똑같은데 요 돌려받는 범위 행하고 열 요건데 행은 1이니까 마찬가지고 열이 요 두 열이 되잖아요. 그럼 요걸 2로 고쳐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엘더베리스 130 요거 돌려받아지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B3셀부터 B7셀까지를 한번 돌려받고 싶어요. 그러면 G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A2셀에서 B3셀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시작셀이 B3셀이니까요. 그러면 A2셀에서 밑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5를 1로 바꿔주시고요. 열 이동도 하나. 그 다음에 돌려받는 건 행은 요 5개잖아요. 5개. 열은 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 B3셀부터 B7셀까지 돌려받아지죠. 이렇게 돌려받은 범위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요. 수식 입력줄에서 썸 함수를 누르고요. 가로 열고 오른쪽에서 가로 한번 다시 닫아 주시고요. 엔터 누르면 이렇게 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offset 카운터 함수로 데이터 범위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런 동적 범위 설정은 데이터가 자주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먼저 A3셀부터 A7셀까지를 범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위 설정하는 것은 그냥 이름 상자에서는 되는데 이걸 동적 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이름 상자에서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데이터에서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해주시고요. 이름을 여기 열 이름이랑 혼동되지 않게 품목이라고 이름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품목 이렇게 해주시고요. 참조 범위는 지금 요 고정된 범위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A3에서 A7이요. 근데 우리는 동적 범위를 할 거니까요. 여기서 이퀄 눌러주시고요. offset 함수 입력해 주시고요. 가로 열고 기준 셀 A2 셀. 이 기준 셀은 A3 셀을 해도 되는데요. A3 셀은 추가나 삭제 등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으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변동되지 않는 셀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A2 셀이잖아요. 그럼 A2 셀을 기준 셀로 잡고 한 행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열은 그대로 그 다음에 동적 범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카운트 함수입니다. counta 카운터 가로 열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열을 다 잡아 주시면 되고요. 꼭 열을 다 잡아줘야 되는 건 아니고 범위를 그냥 넉넉하게 잡아줘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A열 전부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러면 범위가 이 카테고리까지 A2 셀까지 범위가 잡히잖아요. 그럼 이 범위보다 개수가 하나 더 잡힌 거니까 여기서 하나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열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열은 하나니까 그냥 1 지정해 주면 되고요. 가로 닫고 여기서 확인 눌러 주시면 이 범위가 잡혔습니다. 한번 이 참조 대상에서 여기 상자에서 클릭을 해줘서 범위를 확인해 보면 잘 잡혔죠. 그 다음에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번에는 요 세일즈 요 범위를 동적 범위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이름 관리자를 그냥 누르시고요. 여기서는 새로 만들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번에는 여기 이름 정의를 클릭해서 여기서 만드셔도 됩니다. 이름을 이번에는 판매액 이렇게 입력하시고 참조 대상을 이퀄 눌러주시고 아까처럼 offset 가로 열고 기본 참조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뭐 아까 A2 입력한 거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좀 더 쉽게 그냥 B2 셀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밑에 행부터 요 B3셀부터 우리가 범위를 잡을 거니까 하나 밑으로 가고요. 열은 그대로 그 다음에 동적 범위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counta 카운터 가로 열고 요번에는 범위를 그냥 넉넉히 잡아 줄까요? 한 이 정도 한 100개 정도 잡아 줄까요? 이 정도 잡아 주죠. 요 정도 한 200개 정도 잡아 주시고요. 여기 범위를 여기서 가로 닫아 주시고요. 여기서 근데 아까 이동막대를 오른쪽에서 이동막대를 위로 올려 주시고요. 그 B2 셀 요 세일즈 제목은 빼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럼 하나 빼주고 컴마 치시고 이번에는 열 개수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열은 하나니까 1 입력해 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고 그럼 범위가 또 잡혔는데 이름 관리자를 누르시고요. 판매액에서 확인 참조 대상에서 네모 박스 안을 체크해 주시면 범위가 이렇게 잡혔죠. 그런데 이게 범위가 좀 잘못 잡혔네요. 여기가 B3이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B2부터죠. B2부터 이렇게 잡고 여기 체크 눌러주시면 확인이 되고요.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범위가 잡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동적 범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 보면요. 이퀄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수식에서 사용해서 품목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동적 범위가 선택이 되는데 엔터 누르면 이 범위가
잘 잡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옆에는 이번에는 F3를 눌러서요. 여기서 판매액을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 주시고 엔터를 치면 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동적이냐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과 입력하고요. 탭키 누르고 100 입력하고요. 여기 범위가 추가적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는 배를 하나 입력해 주시고 200을 입력하면 역시 범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지워보면 역시 범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요. 이런 거 할 때 이 중간에 범위 설정할 때 빈 셀이 있으면 계산이 잘못됩니다. 지금 여기 빈 셀이 생겼잖아요. 이게 계산이 왜 잘못되냐면 이름 관리자에서 판매 범위를 잡아보면요. 이 밑에 게 빠지잖아요. 이 범위가 요 B3셀을 기준으로 해서 요 4개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적 범위를 만들 때는 데이터 중간에 빈 셀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데이터는 원위치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한 지금 동적 범위로 이렇게 설정한 범위가 2개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품목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할 때 동적으로 범위가 추가 삭제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엑셀표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에 써가지고 활용했는데요. 지금 만든 이런 동적 범위를 가지고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서 목록 해주고 여기다가 F3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품목이니까 품목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들어갔고 확인.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품목이 그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사과, 배 이렇게 입력했는데 여기 다시 보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됐죠. 그럼 여기도 이걸 다시 한번 지워 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동으로 범위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범위를 이용해서 저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삽입 눌러주시고 추천 차트 확인 눌러주시면 차트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여기서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시고 세일즈가 데이터 계열로 들어갔는데 편집을 눌러주시면 이 범위가 고정된 거잖아요. 지금 범위가 계열값이. 그래서 이거는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서 뭘 추가해도 이 차트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 범위를 요까지만 잡고 있기 때문에 맨 밑에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될 때 차트도 자동으로 변동이 되도록 하려면 이 차트의 데이터 계열을 동적 범위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한번 지워 주시고요. 차트 선택해 주시고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요. 요 세일즈는 여기 지금 열머리글이거든요. 비열 데이터의 열머리글. 요거는 고정된 범위잖아요. 지금 편집 범위 고정된 범위요. 그럼 요건 취소시켜 주시고 요거는 제거를 해 주시고요. 추가를 한번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계열 이름은 계열 값을 F3를 한번 누르면 우리가 판매액으로 요걸 잡아 주시고요. 범위를 여기서 근데 요거는 확인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시트 이름을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 웹다운표 누르고요 SHET 1 누르고 한 칸 띄우고 가로 열고 2 이렇게 해주시고 웹다운표 느낌표. 지금 이 시트 이름이 지금 공백의 시트 이름에 공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트 이름을 웹다운표로 이렇게 감싸야 됩니다. 그러고 느낌표를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시트 이름이 그래서 숫자로 시작하거나 공백, 특수문자를 포함하면 시트 이름을 웹다운표로 감싼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계열 이름은 적어 주셔도 되고 안 적어 주셔도 되는데 그냥 적어 주겠습니다. 판매액으로. 네, 엔터 하면 이제 판매액이라는 동적 범위가 데이터 계열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로 항목축, X축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품목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F3를 눌러주시고 품목 확인. 이걸 확인하면 에러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시트 이름을 동적 범위 앞에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따옴표 SHET sheet 1 한 칸 띄고 가로 열고 2 이렇게 해주시고 외따옴표 느낌표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하면요 여기 항목축이 들어갔죠. 확인 누르고요. 자, 이러면 이 차트는 동적 범위에 연결된 차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범위는 이렇게 됐는데 이 아래에다가 사과 입력하고요. 100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여기 사과가 차트에 들어갔죠. 그리고 차트를 클릭해 주시면 범위가 사과까지 포함을 하죠. 다음에 그 밑에다 배를 하나 입력하고요. 20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100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걸 차트를 클릭해 주면 추가된 100까지 차트의 범위로 잡혀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동적 차트를 동적 범위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엑셀 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엑셀 표는 동적인 구조를 제공하고 엑셀 표를 차트로 만들면 이 표하고 차트가 연결이 되니까 엑셀 표의 크기나 내용이 변경되면 차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범위 잡고요.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이쪽에다가 K2 셀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컨트롤 T 요걸 확인 눌러주시면 이게 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바로 삽입해서 추천 차트 확인 눌러주시면 차트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엑셀표의 장점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범위가 증감되는 거,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사과하고 배를 컨트롤 빼기를 눌러서 제거해주면 지금 두 개가 제거됐죠. 다시 여기다가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넣으면 여기도 역시 차트에 그 사과하고 배 그래프가 들어갔고요.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편한 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차트를 만드는데 제가 이게 지금 엑셀표를 활용했는데 엑셀표가 굉장히 강력하고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엑셀표를 가급적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품목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만들 때도 한 10자리 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으로 쓰면 자동으로 범위가 업데이트 되는 게 가능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필터링, 뭐 정렬 그런 것들이 되게 유용하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옵셋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 범위를 설정하는 걸 해봤는데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